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최은희 신상욱 납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은희 신상욱 납치 사건은 김정은이 처음 후계자로 지목되어 세상에 나왔을 때처럼 김정일이 수수께끼의 존재였을 당시 세계에 김정일의 존재와 성격을 알리고 각인시킨 사건이죠. 1984년 4월 2일 한국 정부는 온 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합니다. 1960에서 70년대를 풍미한 여배우 최은희와 영화감독 신상욱이 납북됐다는 소식이었죠. 납북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되기 전인 1978년 일 때문에 홍콩에 갔던 최은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후 6개월 뒤에 신상욱이 전처인 최은희를 찾다가 덩달아 사라지면서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실종 상태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북으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퍼졌고 자진해서 월북한 것 아니냐고 수군대곤 했죠. 그로부터 6년 뒤 이들이 북으로 납치됐다는 발표가 보도된 것입니다. 납북, 한마디로 납치되었다는 말이죠. 지금으로 치자면 송혜교, 전지현 같은 여배우와 봉준호, 박찬욱 같은 감독이 북한으로 납치된 느낌입니다. 이 둘은 어쩌다 북한으로 납치된 것일까요? 최은희는 1926년 11월 20일 생으로 21살 때인 1947년 신경규 감독의 영화 새로운 맹서를 통해 영화배우로 데뷔했습니다. 그 후 지옥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청일전쟁과 여골 민비 같은 영화들을 찍으며 김지미, 어맹란과 함께 1950에서 1960년대 원조 트로이카로 떠올랐죠. 1953년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코리아에 출연하면서 감독인 신상욱과 사랑에 빠져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남 이녀 총 4자녀를 두게 되지만 그로부터 23년 뒤인 1976년에 이혼을 하게 되죠. 원인은 신상욱의 바람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상욱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또 다른 여배우 오수미와 불륜을 하면서 혼외자를 2명이나 낳았거든요. 이렇게 이혼한 두 사람은 납치 전까지 2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최은희는 이혼 뒤 안양영화예술학교에서 교장으로 지내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고, 신상욱은 오수미와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상욱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죠. 당시는 문화검열이 극심하던 시기였습니다. 신상욱은 전태일 분신 사건을 영화로 찍겠다고 말하고 다녔다가 박정희에게 찍힌 상태였죠. 영화 촬영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영화사 신필름의 인가마저 취소당하여 여러모로 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욱은 이민과 망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외교부에서 여권기간을 연장해주지도 않았고 비자 또한 발급해주지 않아서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한 프랑스를 거쳐 서독으로 피신할 계획을 꾸미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신상욱이 납북되었을 때 일부러 월북했다는 찌라시에 박차를 가게 만들었죠. 어쨌거나 약 2년 뒤인 1977년 9월 채널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제1본 조선이 총연합회, 즉 조총련이 12월에 개최 예정인 홍콩 카니발에 참가해달라고 최은희를 초청합니다. 최은희는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단체가 자신을 초청하니 의문이 들었지만 학교 일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여 초청을 수락하죠. 사실 조총련은 김정일의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두 달 뒤인 11월 조총련은 갑자기 홍콩 카니발 초청은 현지 사정으로 취소되었다며 대신에 홍콩 영화 양귀비의 주연을 맡아주었으면 한다고 홍콩에 와서 상담을 하자고 합니다. 최은희가 이 역시 수락하자 조총련은 최은희에게 초청장과 비행기표를 보내죠. 최은희는 홍콩에 입국하여 며칠간 안내받은 일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조총련 관계자와 고급 술을 마시고 호텔에서 묵는 등 좋은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며칠 뒤 이들은 최은희를 갑자기 마카오로 데려가더니 예고도 없이 중국 본토로 가는 배에 태웁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최은희가 반항을 하자 이들은 최은희에게 마취를 하여 잠재워버리죠. 그리고는 우리는 지금 장군님 품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장군님, 김정일을 뜻하는 말이었죠. 최은희가 눈을 떴을 때 보인 것은 벽에 걸린 거대한 김일성 사진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는지 최은희는 기절해버리고 말죠. 최은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이미 배는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남포항에 미리 도착해 최은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김정일이었죠. 김정일은 최은희가 도착하자마자 크게 반가워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조총련 관계자인 줄 알았던 사람은 홍콩 거점 북계 공작책 이상이었고, 이상희는 최은희를 납북시키라는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최은희를 속여 대한민국 밖으로 이끈 것이었죠. 이날부터 최은희는 대한민국에서 실종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신필름의 홍콩 지사장을 맡고 있던 김규환은 이상희가 주는 돈에 넘어가 이상희의 지시에 따라 신상욱에게 최은희가 실종된 사실을 알리고 홍콩으로 유인하기 시작하죠. 이쯤 신상욱도 실종된 최은희를 찾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김형욱에게까지 찾아가 자문을 구했죠.
있었죠. 김영욱의 답은 무조건 나쁘기다였습니다. 신상옥은 비록 이혼한 사이지만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였고 수많은 작품을 함께한 채은이가 납북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찾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홍콩으로 건너간 신상옥은 채은이가 실종된 전후 상황을 듣고 조총련 관계자에 의해 채은이가 강제 납치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인 78년 1월 28일 홍콩을 떠나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을 전전하며 채은이를 찾으러 다녔죠. 하지만 단서 하나 발견하지 못했고 78년 7월 14일 홍콩에 다시 입국하여 채은이의 행방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78년 7월 19일 신상옥의 홍콩 체류 사실을 포착한 북계 공작원에 의해 신상옥 역시 납치되어 공작선을 통해 납북당하게 되죠. 그런데 왜 김정일은 하필 여배우와 영화감독을 납치한 것일까요? 팬이어서 납치한 걸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김정일이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최은희를 납치한 이유는 그가 영화 광이기 때문이었죠. 김정일은 당시 노동당 선전 선동 비서를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 영화계는 김정일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죠. 남한 실정과 자본주의 사회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적나라하게 묘사 비판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성마저 남한보다 뒤떨어져 있었거든요. 사실 김정일에게 중요한 건 예술성이었습니다. 공부마저 제껴가며 영화를 볼 정도로 영화 광이었던 데다 김정일은 한국 이상으로 싫어하는 미국의 영화도 많이 봤거든요. 북으로 납치된 두 사람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둘은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채은이도 신상옥도 자신들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북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죠. 특히 채은이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 북한 생활이 매우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늘 도청을 당했고 감시를 받았으며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제거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말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비인간적이고 가혹한 대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정일은 자신의 어머니 뻘 나이인 채은이에게 매우 깍듯하게 대하며 좋은 음식을 대접했죠. 채은이가 긴장을 풀도록 농담을 자주 건넸다고도 전해지고요. 또 채은이는 고위층 중에서도 극소수만 참석할 수 있는 김정일의 생일 파티에도 참석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신상옥은 다소 수모를 겪었습니다. 히스테릭하게 굴긴 했어도 눈에 띄게 김정일을 거스르지 않았던 채은이와 달리 신상옥은 납북 이후 두 차례 탈북을 감행한 바람에 붙잡혀서 수용소에 격리되었거든요. 하지만 신상옥이 단식 투쟁을 벌이다 기절해버리자 북에서는 신상옥을 달래기 위해 다시 좋은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신상옥은 김정일에게 반성문을 제출해야 했지만 반성문의 대가로 김정일은 두 사람을 제외시켜주죠. 신상옥도 이쯤 북한 안에서 북한에게 반항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북한 사회에 동화되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제외한 두 사람은 재결합을 하게 되고 김정일의 본래 목적대로 영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최고의 영화인으로 대우받으며 영화에 대해서라면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별다른 검열도 없었죠. 김정일이 좋아하면 그야말로 오케이였습니다. 신상옥은 신필름 영화 촬영소를 북한에 세우고 돌아오지 않은 밀사, 탈출기, 소금, 불가사리 등 17편의 작품을 연출했는데 이 영화들은 유럽의 영화제들에 출품되고 수상까지 받게 됩니다. 신상옥은 1984년에 돌아오지 않은 밀사로 체코 카를로 비바리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감독상을 받고 영화 소금에 출연한 채은이는 85년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되죠. 참고로 한국인 여배우가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건 이때 채은이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쯤 한국 정부는 모든 전말을 알고는 있었으나 체제 경쟁의 명목으로 이들의 납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둘의 활동이 해외에서 알려지고 상까지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납북 6년 만인 1984년 4월 2일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공개하게 되었죠. 채은이와 신상옥은 런던의 영화제에서 한국의 영화배우 남궁원과 김지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기기도 했는데 남궁원과 김지미가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물어보자 신상옥은 정색을 하며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배려로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잘 지내고 있으며 영화 제작도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당의 지원을 받고 있고 최대한으로 자유분방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서 공화국밖에 없다라고 말했죠. 당연히 신상옥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도 신상옥은 탈북의 기회만 엿보고 있었거든요. 북한 주민들에게 신상옥과 채은이의 영화는 큰 인기를 끌었고 국제영화제에서 수상까지 하자 김정일은 크게 흡족해하며 더 많은 지원과 더 좋은 대우를 해줬죠. 채은이와 신상옥은 자유로운 해외여행까지 허락받았습니다. 김정일도 이 정도로 잘해주는데 떠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신상옥과 채은이는 아니었습니다. 2년 뒤인 1986년 3월 13일 두 사람은 영화 촬영차 중립국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미국 대사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채은이와 신상옥은 기습적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시도하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둘은 탈북에 성공한 후에도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면 북한으로 다시 납치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미국에서 지내기로 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게 이때는 간첩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채은이가 북한에서 지낼 때 몰래 김정일의 목소리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를 CIA에 넘기면서 생활비도 지원받았고요. 참고로 김정일은 목소리와 말투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대중 연설도 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일의 목소리는 북한 주민들도 듣기 힘든 것이라 최은희의 녹음 테이프는 CIA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었죠. 둘의 경험담도 북한 내부의 최고위층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고요. 두 사람은 3년간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한국으로 불러오려 했으나 신상옥과 최은희는 방공 순회 강연회에 불려다니기 싫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죠. 88년에는 귀국하려 했으나 올림픽을 앞두고 민감해진 정부의 만류로 무산되었습니다. 둘은 89년이 돼서야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죠. 귀국 직후 신상옥 감독이 내놓은 영화는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을 그린 방공 영화 마윰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간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2006년 4월 11일 지병으로 사망했죠. 최은희는 2018년 4월 16일 오후에 별세했습니다. 둘의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해외에서 논픽션으로 더 러버스 앤 디스팟 우리에게는 연인과 독재자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어 개봉되었죠. 마지막으로 앞에서 김정일이 목소리와 말투에 컴플렉스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음성을 들어보시면 왜인지 아실 겁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왜 이분들을 두 분을 우리가 내가 요구하는 대상을 내가 이렇게 집었단 말이야. 두 분이 꼭 필요하니까 뭐 데려라. 자기 말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정신 방법 없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최은희 신상욱 납치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